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수고 그 폐허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처절한 자기 파괴와 재창조의 여정을 통해 인간 정신이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는지 그 극한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바로 달리기입니다. 단순히 1-2km를 뛰는 게 아닙니다. 잠 한숨 자지 않고 400km, 500km에 달하는 거리를 달리는 상상조차 힘든 고통의 행위입니다. 출발선에 설 때마다 속으로 온갖 욕설을 내뱉습니다. 내가 도대체 여기 있는 거지? 정말 지긋지긋해.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이 일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냅니다. 이른 시간 넘게 달리다 보면 내 인생을 괴롭히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그 고통 속에서 떠오릅니다. 저는 바닥부터 고긴스라는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본명은 데이비드 고긴스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고긴스는 충분히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두려움에 떨고 왕따를 당했으며 끔찍한 학대 속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해도 결정적인 순간 정말 힘든 상황이 닥치면 어김없이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진짜 데이비드 고긴스의 나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고긴스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신실험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실험실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원점, 바로 고통과 겸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 아닌 가장 불편하고 힘든 곳에서 성장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은 새벽에 일어나 땅을 파고 달리는 그 순간에 저는 더 강해집니다. 제 어린 시절은 끔찍했습니다. 자라면서 매일같이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작은 마을은 악명 높은 인종차별 단체 KKK의 본부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단체 고위 간부의 아들이 제 바로 뒷자리에 앉아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처음으로 제 차가 생겼을 때 그들은 차에 스프레이로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늘 불안하고 겁에 질린 아이였습니다. 제가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제 자신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3가지 일을 하시면서 대학까지 다니셨기에 늘 곁에 계시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제 스페인어 공책에 제 얼굴을 끔찍하게 그리고 죽여버리겠다고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교장 선생님께 가져갔지만 선생님은 제게 그냥 잉크가 번진 것뿐이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계단 꼭대기에서 어머니를 때려 기절시킨 뒤 머리채를 잡고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오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평생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제 안의 작은 목소리, 양심은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 해. 저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아버지를 막아서려 했지만 결과는 더 심한 매질 뿐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생활은 몇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학교에 가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심각한 학습장애와 사회 불안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망가진 아이였습니다. 8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떠났고 우리는 인디애나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6살 때부터 삭발을 했는데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은 끔찍한 절망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 일어난 최고의 행운은 아무도 저를 동정하거나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라면 모두가 저를 감싸고 보호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약해 빠진 겁쟁이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듯 제 뇌에도 굳은 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저는 스스로를 신이 창조한 가장 나약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약함을 신이 창조한 가장 강인한 존재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자존감 없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던 그 시절, 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경험들을 스스로 겪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정신을 만드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24살, 저는 한때 해충 방제 회사에서 일하며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식당에 바퀴벌레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편안한 삶을 찾을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불편해졌습니다. 제 안의 그 목소리가 저를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42온스짜리 거대한 초콜릿 세이크와 미니 도넛 한 상자를 사들고 TV를 켰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을 바꾼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훈련 과정이었죠. 화면 속 그들의 강인한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즉시 모병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네이비실에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키 185cm의 몸무게는 135kg에 육박했습니다. 입대 기준 체중을 무려 48kg이나 초과한 상태였죠. 모든 모병관이 제 몸무게를 듣자마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모병관이 저를 만나주었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3개월 안에 48kg을 빼야만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돼라고 중얼거리며 초콜릿 세이크를 들고 다시 바퀴벌레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라고 체념하면서요. 그날 밤 저는 한 식당에서 제 인생 최대의 바퀴벌레 떼를 마주했습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바퀴벌레와 쥐들이 들끓는 그곳에 앉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끝인가? 사람들이 말하던 대로 나는 결국 이렇게 사는 건가? 그 순간 저는 외쳤습니다. 아니, 이렇게 끝나진 않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일을 그만두고 소독 장비를 식당에 내팽개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창조해야 했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시련, 어떤 비난에도 맞설 수 있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하든 당당하게 서서 여디나 먹어라고 말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통해 그 정신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보통 사람이라면 나가지 않을 그 순간에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제 삶에서 안 되라고 말했던 모든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일들을 저는 기꺼이 찾아가 해냈습니다. 결국 저는 48kg을 감량했고 훈련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3번의 지옥주 훈련을 겪었습니다.
역사상 유일한 기록일 겁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나머지 두 번은 이겨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문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문을 열수록 제 잠재력이 거의 무한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데이비드 고긴스는 죽고 고긴스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질병과 건강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저는 주저앉아 고통을 탓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신 인간의 몸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무릎의 통증은 끔찍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겪다 보니 그것이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감정 따위는 집어치워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고 그 너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느 날 300파운드의 뚱뚱한 몸으로 공동묘지 옆을 달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잠들어 있을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저렇게 죽지 말자. 제 고통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든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크리스마스 방학 직전이었습니다. 스쿨버스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버스를 놓친 한 아이가 버스 기사님께 드릴 쿠키를 들고 엄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애야, 잊은 거 있잖니. 아이는 다시 차로 달려가 쿠키를 받아왔습니다. 그 순간 버스가 아주 약간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음 순간 제가 들은 것은 한 여자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절규하는 그 여자는 방금 전 아이를 불렀던 바로 그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제 버스 바퀴 바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무언가 튀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저는 그 아이의 머리가 납작하게 지식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튀어나온 두 눈과 함께.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크리스마스 다음 날 저의 새아버지가 될 분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기억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제가 겪은 모든 고통, 이 모든 것이 제 정신실험실의 재료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을 연구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불편해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 자신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 문제들과 정면으로 맞서야만 합니다. 네이비실을 나온 후 저는 울트라마라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세계에서 가장 힘든 10가지 레이스를 검색했습니다. 배드워터 135불라는 대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름의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를 135마일 달리는 경기였죠. 저는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100마일을 24시간 안에 달려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1년 넘게 달리기는커녕 무거운 역기만 들던 120kg이 넘는 거구였습니다. 나흘 뒤에 열리는 24시간 달리기 대회에 무작정 참가했습니다. 1마일짜리 트랙을 24시간 동안 도는 것이었죠. 목표는 100마일이었습니다. 70마일 지점에 도달했을 때 제 몸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발에는 피로 골절이 왔고 근육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과자와 이온 음료뿐, 물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흑인의 얼굴이 하얘질 정도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하실 겁니다. 화장실은 불과 몇 미터 앞에 있었지만
의자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 아래로 피 섞인 소변이 흘렀고 등으로는 변이 흘러나왔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거리는 30마일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되는 경지를 깨달았습니다. 기꺼이 고통을 감수할 의지만 있다면 우리의 뇌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마지막 30마일은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동기부여는 쓰레기입니다. 동기부여는 왔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추진력을 갖고 있다면 눈앞의 모든 장애물은 파괴될 것입니다. 저는 이 레이스를 지극히 개인적인 싸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와 이 레이스의 싸움, 나를 괴롭혔던 아이들과의 싸움,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30마일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좋아, 일단 일어나자. 그리고 한 걸음만 떼자. 저는 마침내 일어섰고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81마일 지점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속도로는 시간 안에 못 들어가. 그녀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마지막 19마일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저는 제 발목과 정강이를 압박 테이프로 꽁꽁 감아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마비시켰습니다. 발이 감각을 잃을 때까지 고통을 참고 달리는 이 방법은 세 번째 지옥주 훈련에서 부서진 몸으로 버텨내기 위해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가학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과거를 안다면 제가 그저 겁에 질린 한 아이가 세상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정과 추진력을 발견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법을 알기 위해 수많은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라는 책은 결코 읽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지 찾아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 길에서도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더 나은 삶은 언제나 어려운 길 끝에 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20년의 고통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자신의 진짜 여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반대편에는 분명 더 나은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직면하고 고치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악마들과 마주하고 과거의 트라우마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침내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는 믿음과